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eyes above it. 대단한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대역 제임입니다. We rock it, so don't stop.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우 연말에서 바빠. 촌에도 바빠. 아니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 다들. 모이기가 힘들어. 어쨌든, 나는 예. 바쁘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아무도 안 불러줘. 나도 말로만 바빠. 내가 종종 부르잖아. 내가. 아 결혼식? 어쨌든 우리 대학생 식구들 저희 오라버니의 웨딩데이에 참석을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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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 챙겨드려가지고 제가 그 초대한 유일한 제 지인이었거든요. 지인 유일하게 무서. 초대했는데 잘 못 챙겨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했어요. 제 코가 석자여가지고. 그날. 사건 사고에 보면은 지인이 많이 나와.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그게 문제지. 근데 아니 우리- 대역 지인 할까? 아니 있잖아. 제발 그 브릿지 할 때 전신으로 좀 잡을 때 좀 한가운데 이렇게 짤tur목하게 박지 말란 말이야. 아니 지금 브릿지 뉴스에서 지금 보다가 그 샷을 약간 이게 사람을 하단 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네. 덜 짧아 보이는데 한가운데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 못 보셨어요? 장어 들고 이곳은 바로 장어입니다. 보셨어요? 아나콘다처럼 보였던 거 아니야? 나 너무 웃겨가지고 또 빵 터져가지고 비싸다가 깜짝 놀랐네 진짜. 그 장어가 민물 장어야. 되게 힘 좋아. 근데 나 처음 알았는데 안동에서 연어를 양식하는 걸 처음 알았어. 맞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어를 양식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제 주위에 너무 알려지면 안 되니까는 실제로는 연어를 양식하면서 송어 양식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기술 같은 게 너무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연어도 보니까 그 온도를 관리를 잘해줘야 돼서 그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연어가 제일 처음에는 이분 연어는 노르웨이 연어야. 우리가 흔히 노르웨이 양식인데. 그러니까 그 알을 왜냐면은 받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자연으로 들어오는 연어는 맛이 없는 연어래. 그래요? 그래서 노르웨이 연어가 맛있는데 이 알을 노르웨이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부화를 시켜서 여기서 이제 민물에서 조그마한 때 키우잖아. 그럼 그다음 바다로 내보내야 되잖아. 이 바다가 그 북한 쪽에 있는 바다에 강원도 고성이면은 금강산보다 더 높은 데 있거든 위도산으로. 좀 추운데. 거기에 축구장 4개만한 바다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연어를 키워가지고 그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마트 가서 연어회를 먹잖아. 이 사람이 키운 거야. 진짜요? 이마트 국산인데. 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로 인터뷰 안 하겠대 나한테. 왜? 이게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건 방송이 아니니까. 그 사람 못 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민물장어는 이 키로에 35,000원은 이렇게 거기 가면 살 수 있거든. 근데 보통 식당에 가면 그보다 훨씬 비싸게 훨씬 사. 비싸죠.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들어서 1kg 이것은 민물장어입니다. 아니 그 저희- 안동에 고등어 양식장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요? 안동 댐에서 안동 강고등어 때문에? 강고등어 때문에 안동 강고등어는 사실 부산에서 갖고 와.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인사 안 한 것 같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 김진지입니다. 양센스인데요. 센스인데요. 어쨌든 다들 저희가 오랜만에 뵈가지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고 지내셨어요, 우리 진지? 저는 뭐 별일 없이 지낸 것 같아요. 늘 별일 없어요. 책도 냈잖아. 책도 냈어. 네. 와. 도대체 몇 권째 책을? 와우. 이게 작가예요, 제가 이게. 딱 계산해보니까 8권째인가 9권째인가 그래요. 약간 요거는 저희가 이게 저희의 또 댓글을 달면 예. 사인을 좀 해가지고 우리 맞다. 이 여인은 누구야? 추아림 씨라고 청각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 일단 그러면 우리 되겠네. 형님한테 하나 한 거 예. 보내드려야 될 것 맞다. 같아요. 이덕 우리 형님. 형님한테 여기 한 권 있네. 네. 예. 사인 우리가 각자 편지를 좀 다 적어가지고 편지까지. 형님한테 일단 한 권을 저는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네. 편지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편지 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책 속에 있는 사파가
굉장히 직접 그렸어. 아니 그래서- 잘 그리기도 대박이야. 했고 요즘 이런 사파 잘 없는데. 간결하게 그죠. 아 이것도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네, 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인건비 절감 인건비 절감 예, 차원에서 이것도? 예, 와. 제가 다 그랬습니다. 어머 여기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괜찮아? 아유. 이 누구예요 이 사람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 사람 TV에 나오시는 분 나 이 사람 되게 괜찮더라. 이거 실수네. 아니, 편집 실수야. 저녁 때 뉴스 하시는 분 아니야 이분 그죠? 편집 8시 실수야. 몇 분이더라? 아니 우리 김진지가 예. 막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인터뷰한 내용을 직접 글로 쓰셔가지고 그렇죠. 예. 엮은 책이잖아요. 그죠? 예. 한 10분 정도 돼요. 그냥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인데 네. 원래 기획 시리즈거든요. 이게 또 인터넷에 기사는 다 있어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원래 나의 어머니였어요. 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요. 예. 아버지 근데 아버지 취재해 보니까 대부분 있죠. 6, 7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보면 돈 좀 벌면 도박에 뭐 한 집 더 차리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예, 고생하셨어요. 엄마들이 다 맞아. 집안을 살렸더라고.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아버지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문제 보면 많아. 예. 진성 씨 같은 가수 진성 씨가 좀 암으로 투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복해서 이번에 12월 26일 날 또 우리 H일보와 송영 콘서트를 엽니다. 여는데 오. 이 사람은 돌 되기 전에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돌도 되기 전에. 예, 그리고 엄마 얼굴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예, 몰랐는데. 이분이 전북 부안 출신인가요? 그렇거든요. 매창인가 하는 분이. 오. 그래서 아버지도 따라가 뿌리고. 근데 그때 그 시절이면은 얘가 돌진하기 전에 엄마가 안 보살피면 대부분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때 유아 사망률이 아마 50%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아기가 살아있다고. 네. 오. 그래서 이제 7살, 6살 때 이제 간 거죠. 어머니한테. 아니 이제 외삼촌이 와서 성아 네 엄마 보러 가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7살짜리가 아니 그 여자가 왜 나를 찾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엄마 아버지 자기 셋이서 그렇게 한 지붕에 살아본 게 6달 정도 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기억도 없겠네. 예, 10대 때 이제 김용임 씨 그리고 이미자 씨 딸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극장 무대 다니면서 뭐 트로트 신동이랑 쇼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트로트를 하게 예. 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인생과 부모님과 엮여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취재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 기자님께서 쓰신 거 아니야? 예, 그 김선희 과장도 네네네. 형사과장. 형사 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냥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제가 100% 믿어서 이 대구시의 조직 폭력배 4개 파를 해체시켰다 하더라고요. 같이 부하들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끝나기 전에 쉽지 않을 텐데. 예, 물었어요. 제일 아쉬운 사건이 뭐냐? 이러니까 한 번에 이제 노래방 여주인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서 이제 시체를 보니까 처음에 잘 몰랐대요. 네. 나중에를 보니까 자기 친구의 여동생인 거예요. 친구의 여동생. 예, 꽤 이쁘고 오.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자기가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범인을. 근데 그때 못 잡았어요. 그게 혹시 얼마 전에 잡힌 그렇죠, 내용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럼 몇 해 뒤에 아들도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찰 준비해서 경찰이 됐거든요. 누구 그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의 아들.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이 김선희 과장이 찾아와서 엄마를 죽인 사람 내가 잡고 싶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굵직한 사건은 김선희 과장이 다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인터뷰를 하실 때 당시에 범인이 안 잡혀가지고 그렇죠. 이분이 예. 그게 기억이 남는다고 예. 말씀을 하셨던 그래가지고 거잖아요. 이제 예. 일을 이 사람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뭐 말하자면 어떤 경찰서로 서로 갔는데 이 네. 사람 또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기회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 그 의지가 뚜렷하고 이래서 잡힐 것 같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13년 전에 사건이고 그때도 못 잡았는데 그래 지금 어떻게 잡았을까 어떻게 잡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죠? 예, 그래 이제 이 책에다가 꼭 잡힐 것이다 이렇게 염원 비슷하게 써놓고 나서 이 책이 인쇄 돌아가서 재본하고 있는데 잡힌 거예요. 잡혔어요. 예. 와. 그러니까 이 책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잡았으면 야. 잡았다고 이야기가 네, 들어갈 텐데. 재밌네. 근데 하여튼 뭐 이 책에 실린 뭐랄까 기원이랄까 이런 게 감흥을 한 건가 이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게 조금 저희가 감사하신 분들께
예.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대역전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 첫 번째는 우리 형님, 이덕 형님. 우리 형님한테 우리 사과 독서. 예. 보내드려서 재밌게 좀 읽어주시고 요거를 좀 봐주죠. 명미 씨 이야기는 이분 되게 괜찮네, 그죠? 이분. 그렇죠. 네. 예, TBC 8시 아나운서. 얘 이분도 있네. 예. 좀 예쁘네. 제목이 두 얼굴의 내 아버지. 저는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뭐랄까 평형 감각이 남다른 분이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이게 궁금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 그 뒤에는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버지도 지진 나도 침막 놓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근데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느낀 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성향을 가질 때는 부모의 영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쌓이고 저는 쌓여서.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사실은 드릴 이야기도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도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얼마 전에 지금은 아직까지 포항에 계신 분들은 아직 뭐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큰 사건을 한번 겪고 나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뉴스 할 때 그 지진이 났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왠지 뉴스 할 때 지진이 날 것만 같은 그런 걸 한동안 조금 그리고 그것도 그때가 월요일 8시 몇 분이었어요. 그게 똑같았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은 내가 멘트할 때 왠지 지진이 날 것만 같고 막 이런 트라우마가 네. 한동안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렇구나. 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게 그래가지고 또 그때 내가 그러면 한 단계 더 발전된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에 좀 사로잡히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날 지진 났을 때 네. 7층에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다 8층에 혼자 있는데 지진 나는 거예요. 네. 혼자 있는데 사무실을 그러니까 겁이 엄청나대요. 뛰어내려왔죠. 그래 이제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달 뒤에 비행기를 태어나 처음으로 타봤어요. 라오스 갈 때. 예, 그러니까 비행기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생각이 엄청 겁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진하고 그게 겹쳐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 오늘 저희가 그 역사 속에서 들어와 있었던 트라우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가 개인마다 꼭 그런 지진이 아니더라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양 센스는 뭐 트라우마 없어요? 나는 그거 있지. 너무 내가 재밌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거. 그건 강박감이죠. 그런데 그건 강박관이요. 강박감인데 어떤 트라우마 있어요? 그 이제 기자를 하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현장마다 이렇게 계속 확인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어가지고 화재 현장을 이제 밤에 가잖아.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또 사람이 불에 탄 시신을 받는 거야. 보셨어요? 반만 탄 시신도 있고 뭐 다 탄 시신도 있는데 정말 그 세상의 모든 그려낸 악마를 아마 옛날 사람들은 불에 탄 시신을 모델로 해서 악마를 그리지 않았을까. 진짜 악마처럼 생겼거든. 예. 진짜 그런 시신들을 보면은 그 이제 잠을 자거나 뭘 하더라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자꾸 떠오르죠. 근데 제일 컸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하철 참사 났을 때 맞다. 이제 그냥 그 현장에 갔더니 이게 무더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보면 뼈가 있고 두개골 같은 것들이 막 녹아내린 거야. 근데 이걸 나중에 다 떼냈거든.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관을 만들고 나중에 되면 이제 시신을 묻기 위한 관을 만들면 타다 남은 뼈들을 이런 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시거든. 그게 이제 장의사분들이 하셔. 없던 팔 있으면 팔을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새끼 같은 걸 해서 수를 입히거든. 난 그 현장을 이제 불에 타는 시신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불에 탄 고기들. 심지어 불에 탔는 어떤 그런 형상들을 봐도 그게 그냥 나무가 탔는 게 아니라 왠지 사람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건 좀 안 좋더라고. 이건 진짜, 직업적으로. 네. 그러면 소고기 못 드시겠네요. 그래서 수출 안 봐. 그래서 보면 돌판에 구워서 돌판에 저렇게 하니까. 굽는데 가야겠다. 그래야 돼. 수 해도 돼 이제. 많이 극복했어.
근데 저는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특이한 게 사실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러시아 같은 게 러시아의 산업 지금 보면 스탈린을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히틀러보다 스탈린이 사실 사람을 더 많이 죽였거든요. 더 많이 죽었지.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방이죠. 그죠? 우크라이나 지방이 사실 유럽의 곡창지대인데 네. 거기에 밀을 다 걷어가서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산업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육을 먹을 지경이었거든요. 실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썩은 거. 처칠도 네. 인도에서 전쟁을 위해 가지고 인도에 있는 곡식을 다 빼는 바람에 네. 거기 다 굶어 죽었어 그쪽 지방 사람들. 그게 숨은 역사들이지. 흑역사들. 근데 이렇게 러시아인들이 요즘 그게 처칠이었어. 예, 요즘 유튜브에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뭐 이상한 그러니까 뭐 불공국 이래가지고 보면 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 장난을 막 치잖아요. 저는 거의 트라우마 영향이 아닐까. 그때 그 수많은 러시안 룰렛 이런 거. 예, 실제로 맞아. 권총알 집어넣어가지고 네. 빵 하나. 예. 그 베트남도 보면 베트남 우리도 사실 귀신 이야기 있잖아요. 곡성 이런 것도 있는데 베트남에 곳곳에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아 우리 옛날 네. 옛날 그 뭐지? 나 귀신 이야기 안 좋아하는데. 예. 하지 마. 내 다리 내 나라. 기억은 안 나요. 이런 거 하지 그러니까 마요, 진짜. 그 이야기들 중에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이제 이를테면은 뭐 미군 장교가 왔다 갔다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전쟁의 영향인 거예요. 그 내 다리 내 나라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어디 있냐면 D대 기숙사 옆에 공동묘지. 예 그게 무슨 뭐 가마솥 뭐 전선인가 이런데 네. 그것도 마을이 거기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가끔 그 내 다리 이 귀신을 본대요. 누구 말로는. 근데 그것도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나라에서 인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임진왜란에 있거든요. 임진왜란 예. 이런 때 보면. 우리나라도 예. 인육. 근데 내 다리 내 나라 그것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호 전설 같은 거 실제 파먹는 거. 실제로.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 전쟁 때 나온 거. 그걸 갖다가 귀신으로 우화적으로 바꿔서? 돌려놓은 거예요. 우화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멀쩡한 사람도 잡아먹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인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심리 치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설화화해서. 제가 보니까 트라우마를 안 가지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지금 양센스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김진지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걸 잘 극복하고 풀어나가는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트라우마라는 코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일들이 있지. 예를 맞아. 저는 이제 불공국 형님들 어떤 하는 이상한 장난들 행동들.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신치료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때 내가 네. 취재를 했었잖아. 지하철 참사 터지고 1년 지나고 했었다. 2년 지나고 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취재를 했거든. 이 심리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어떤 취지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적 어떤 그런 데 대한 별로 없었죠. 없었어. 맞아, 개념 맞아. 자체가 그리고 별로 없는 거야. 정신과에 가는 그리고 것 저 사람이 자체를 거짓말한다. 이상하게 생각했었어. 네. 맞아.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받으면 뭐 보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애들이 이제 그 시신을 건졌잖아요. 네, 그 얼굴을 담임 교사한테 확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럼 그 교사를 죽이는 거거든요. 안 죽는 게 다행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그러니까요. 제자가 자기는 살아나왔는데 네. 그래. 아니 어쨌든 그 학교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미치겠다. 너가 반에 아니냐고 어머. 시신을 웬일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이 세월호 때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왜 지진 일어나 포항 지진 일어나서 바로 뭐 정신과에서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이슈로 예, 다루지잖아요. 예. 이것만 해도 크게 발전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북대에 이거 하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터지잖아요. 응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가 응급 상황이냐 하면 그대로 놔두면 따라 죽는 애들이 그럼, 있대요. 그럼.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막
뭐 출혈이 나면 우리가 생각 피가 터지면은 뭐 과다출료 죽을 수 있다라고 막 골든타임 이야기하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냥 막 방치해 버리면 따라 죽는. 그 무슨 효과죠? 몰라요. 뭔가를 자살하는 걸 옛날에 그 최순실 효과. 어? 젊은 배. 베르테르. 맞아. 유명인이 죽으면은 예. 맞아, 따라 따라 죽는 죽는 거, 거. 예, 자살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크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역사에도 보면 트라우마가 만든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후대나 그렇지. 몇십 년 뒤, 몇백 년 맞아. 뒤까지 영향을 치료가 미친다. 중요해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진짜 잠깐 간과하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예. 치유조차 어려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항 지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다큐멘터리 나왔더라고. 여진이 일어나니까 또 여진이라면서 막 짜증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네. 그 딴지 얘기 있는 애들이 야 여진이 당연하지 뭘로 별스럽게 그러냐고. 그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지. 모르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IMF 트라우마 저한테도 IMF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 우리 세대는 있죠. 다 IMF 예.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걸 트라우마를 해서 못하면 경제 정책을 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사 정책이든 그러니까 걸프전 때 있잖아요. 미군들이 그 뭘 충격을 받았냐면 총기가 좋잖아요. 화력이. 근데 군사들이 보니까 적들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요. 호공으로 쏘는 거예요. 사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에 로봇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거는 맞아. 뭘 생각하기가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망원경으로 적을 보고 딱 소개하면 100점 100선이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인간이 하기 아니지. 때문에 인간은 심리가 뭐 그 베트남 전쟁 때 트라우마가 모티브는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비치는 게 뭐냐면 제일 유명한 영화가 람보야 람보. 람보. 람보 1을 보면은 예. 그 베트남에서 돌아왔는 이제 그 베테랑이라 그러지 이제 퇴역 군인 이렇게 우리로 좀 예비군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이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 계속 자기는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주변인들이 또 이 사람을 온전하게 대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사건 터지면 이 사람 몰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용의자로 쫓기니까는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면서 예전에 이제 자기 그 월남전 때 했던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야. 경찰 따라오면 죽여버리고. 더 전쟁을 너무 혼자 잘하니까. 원을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트라우마가 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그 해외에 나가서 파병 나갔다 온 사람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맞아, 미국에도 월남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개념이 없었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겪은 트라우마라면 내 고향에서 계셨던 아저씨인데 이분은 그 군인은 아니지만 그 뭐라 그러지 그 전쟁 때 또 노역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거야. 6.25 때 한국 전쟁 때 끌려가지고 지객군 이런 거 하시는 사람들을 직접 총으로 죽이고 하는 것들을 봤구나. 전장에서 보셨으니까 이분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집 양반집 자손인데 전쟁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동네 말로는 이제 살짝 정신이 이상했다. 정신병을 얻어왔다.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병으로 된 그럴 수밖에 없어. 발전한. 근데 이 아저씨는 내가 봐도 좀 이상해서 술로 마시면은 너무 막 그게 되는 거예요. 어머. 폭력적이 되는 거야. 어머. 근데 술 안 마시면 괜찮아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실 예전에 시골 마을에서는 그런 사람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막 좀 그래도 아가 막 충격받아 그렇다 이러지만 요새는 길거리에서 누가 그러면 신고하지. 신고하고 뭐 저 왜 그러냐 그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과거에는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 장애인들도 몇 명 있었고요. 그게 수용이 다 됐어요. 수용이. 단체로 수용할 데가 없어 그런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좀 불편해도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공동체가 그런 거지. 네. 우리 구성원들끼리 좀 못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고. 이런 게 저절로 이제 인간적으로 드러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격리해야 될 사람들. 맞아요. 예.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로 인한 뭐라 그래야 돼 세상에 사실은 각박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또 아예 무시하고 잘못됐다고만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어쨌든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어쨌든 그 트라우마에 관련된 큰 어쨌든 몇백 년 후에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월호 사건도 아주 크게 다룰 수 있을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싶긴 한데요. 아쉬운 게 그런 거였지. 지하철 사건이 사고죠. 그게 있고 나서 드라마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그래. 사실은 그게 다 재산이거든. 근데 네. 그래서 대구는 약간 지하철이 조금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그런 트라우마를 좀 찾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1호선 저기 이 건설할 때였나? 그 저기 어디 하지? 상인동. 그래. 가스 맞아요. 가스 폭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대학 4학년 때는. 맞아. 90몇 년도였죠. 난 잘 모르겠네. 95년이고 그때는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고. 2차 참사 때는 192명이 아마 내 기억으로는 숨졌고 웬일이야. 다친 사람은 내가 알기로 400명이 넘었던 것 같아. 선풍 그 다음에 맞아. 지하철 참사로는 참 두 개가 대구 지역이라는 대구에서만 나가지고 그래서 땅 밑은 위험하다는 맞아요. 게 예. 그래서 대구의 지하철을 가지고 조금 그래 우리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또 상철을 만들었잖아. 근데 지하철 말고 근데 저는 지상철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지하철을 고집했으면 3호선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는 게 그게 그렇죠. 우리의 트라우마거든요. 우리 대구 지역 사람들의 대구에는 땅속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하철 약간 위험한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네, 사건을 겪었으니까. 저는 뭐 그날 전화 많이 받았어요. 살아있나? 살아있나? 그래. 전국에서 맞아요.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지상철, 지하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책에도 그건 단순히 뭐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그래 한 거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시가 머리 형제잖아 알지? 예? 슬러가는 개거지만 뭐? 지시석을 가진 형제 누군데? 상철이하고 하철이. 아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왜요? 진짜.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양센스 어디 갔냐고 지금? 양진지가 와 있노. 야 너 상철이 타고 왔냐? 오늘 그분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오늘 못 부르겠더라고 이게 바로 오늘 근데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상철이 지상철이 말고 이상철이 야 상철아 저는 그 친구가 또 이게 좋아 그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 역사의 큰 틀에서 최초의 트라우마가 뭘까 생각하면 외구 같아요. 외구? 외구요 외구. 오랑캐 외구? 이래 보면 저는 뭐 세계 역사를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물속의 능을 만드는 게 그죠? 태종 무열왕. 무열왕. 그게 사실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죽으면서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백성의 트라우마를 없애주겠다. 해서 물속에 내가 용이 돼서 지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자체가 트라우마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자기 딸이 뭐 갑자기 죽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딸의 복수를 위해서 뭐 딸과 사이의 복수를 위해서 삼국 통일을 했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 이 외구들이 거의 뭐 신라의 수도까지 치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은 내가 그 내 능을 여기 묻으면서 내가 용이 되어서 동해의 용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게 해서 일종의 그 치료네. 그렇죠. 장례식 자체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예, 장례식 자체가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퍼포먼스 비슷하게. 대역제인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에서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는 제작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및 후원도 받으니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